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목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당하고 당선된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 새누리당의 뇌관으로 꼽혀왔는데요. 유승민, 윤상현 의원을 제외하고 복당시켜야 한다. 아니다. 전원 일괄 복당시켜야 한다. 당내 주장이 팽팽했었습니다. 오늘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전원 일괄 복당을 전격적으로 결정했는데요. 이어서 당내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은 8월 9일 전당대회를 여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혁신비대위의 결정, 당내 갈등을 수습할 수 있을지,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지, 그 결과가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스 정면 승부 2부에서는요. 오늘 복당이 이루어진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시사뉴스 브리핑. 자, 헌법을 고치자. 정치권에서 현행 헌법을 시대에 맞게 새로 바꿔야 한다는 이른바 개헌 논의가 본물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정치 체제를 바꿔보자는 것이 개헌 논의의 가장 큰 골격인 것 같습니다.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한 박사와 함께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개헌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20대 국회 시작부터 개헌 논의에 불을 지핀 건 이 정세균 국회의장이었는데요. 어떤 배경으로 분석하십니까? 예, 일단 정세균 국회의장 좀 최근에 전국 주도권을 단숨에 장악해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존재감을 한껏 드러내고 있죠. 네. 아마 오늘도 기자간담회를 자청을 했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헌은 이제 더 이상 그냥 왈가왈부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의제 문제다. 해야 한다. 네. 그동안 개헌이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거는 권력 관점에선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이 87년 체제를 깨야 된다. 네.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담아내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간담회에서 중요한 거 봤어요. 네. 개헌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본인이 2년을 하니까 전반기죠. 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개헌 특히나 국민투표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원내 교수단체 대표들하고 상의하겠다. 이 본인이 굉장히 평소에 신중하신 분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총론은 밀어붙이고 강론은 좀 신중한 자세를 보였죠. 네, 그렇군요. 자, 정치권에서는요. 벌써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가 우용군 전 의원이죠. 그렇죠. 삼성 평소 네. 개헌론자를 자처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총장이 되면은 장관급 인사죠. 이런 정치적 발언을 못하니까 네. 지금 내정자 신분으로 한껏 이런 그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그 분위기부터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야가 그동안 축적된 그런 논의들이 캐비넷 안에 굉장히 많다. 네. 과연 과거에 그 2009년도부터의 개헌 특위가 그 개헌 여야 있었죠? 의원들 네.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논의된 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연말까지 쭉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보고 내년 4월에 아무래도 지금 일정상 20대 총선에 당선되신 분들 중에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재보궐선거 네. 구역이 나오니까 그날 같이 이 개헌의 필요성을 국민투표에 붙이자. 네. 이렇게까지 타임테이블까지 했어요. 근데 거기 오늘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한마디 붙였죠. 네. 조조익선이란 말을 했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부분은 지금이 개헌 논의가 굉장히 적긴데 이걸 더 빨리 하려면 대통령께서 물꼬를 터줘야 된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들한테 왜 개헌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이 논의를 해달라라고 공식으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이 문제가 굉장히 빨리 처리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네. 그 이야기를 했죠. 대통령에게 공개 요청까지 한 상황이 그렇죠. 됐군요. 예. 자, 그래서 말씀 주셨듯이 이번 개헌론에 불을 당긴 것은 야당이었는데요. 이 논의가 점차 여당으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여당 일각에서 제시되는 개헌론의 요점 뭔가요?
일단은 여야 의원들이 사석에서는 네. 이런 부분에 굉장히 필요성을 과거 국회 때부터 많이들 하고 있어요. 네. 왜 개헌이 필요한지를. 아하. 그런데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한다는 거죠. 새누리당 진박계로 표현됐던 의원이죠. 네. 장관을 지내신 정정섭 의원이 네. 사실은 헌법학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그 이원 집정부제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아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내년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활동하기 전에 빨리 연말에 이 얘기를 해야 된다. 거기다 나경원 의원도 한마디 더 붙였죠. 네. 내년 일단 정치체제 개편, 뭐 어떤 형태로 정치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보궐선거나 대선까지 하고 다른 부분은 그 후에 논의하자. 이른바 다단계 개헌론을 주장했어요. 네. 그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안철수 대표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했고 이른바 중진 이상 그룹들에서는 네. 꾸준히 사실은 사석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강론에 들어가서는 서로 입장이 다르지만. 네. 그렇군요. 지금 정종섭 의원 처음에 언급해 주셨지만 헌법학자였고 네.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내셨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에 입성했는데 누가 봐도 이제 친박으로 분류되는 그렇죠. 분이죠. 예. 나경원 의원은 이제 비박계. 네. 그러면은 이제 여권 내에서도 친박 비박 망라해서 개헌 필요성은 이야기하고 있군요. 네. 결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자, 앞서서 이 이원 집정부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정치 체제를 이 권력 분점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것이 이제 개헌의 요체라고 보는데요. 네. 크게 좀 어떻게 나뉘나요? 일단 여러 가지 권력 형태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 국회의원들이 공부 모임을 통해서 논의해서 네. 결론을 낸 건 크게 두 가지죠.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이원 집정부제가 있죠. 네. 이거를 다른 말로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이렇게 합친 형태죠. 이건 대통령을 임기를 현행처럼 5년 단임제로 일단은 합니다. 국민이 네. 선출하는데 그다음에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한다. 네. 대통령은 국무총리 임명권, 계엄권, 국회 예산권, 법률안 제2요구권, 국민투표 부의권 권한만 행사하고요. 국무총리가 치안, 경제정책, 국방 등 행정 일반에 대한 최고 책임을 갖는다. 네. 이런 게 크게 이제 이원정부제의 골자라고 할 수 네.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논의되고 있었던 지금 5년 단임제를 미국식으로 해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 네. 그런데 이걸 정부통령제로 하자. 네. 대통령제를 더 강화해서 현재의 내각제 요소를 제거한다.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이제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하고 부통령제를 신설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기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네. 이 4년 중임제 같은 경우는 정책의 일관성 같은 거를 유지할 수 있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강론에 들어가면은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게 이제 문제죠. 네. 자, 대통령제. 현재 우리가 대통령제니까요. 네. 포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4년 중임제냐 혹은 이제 내각제를 절충한 네. 이원 집정부제냐 말씀 주셨는데 혹시 내각제론자도 있습니까? 과거 지금 국회의사당 구조를 좀 설명드릴 필요가 네네. 있어요.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실로 로텐다홀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예, 그 국회를 들어가서 계단을 올라가면 왼쪽이 지금 본회의장이고요. 네. 오른쪽이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인데 네. 이걸 사실을 당초 건립할 때 네. 의원 내각 제 요소에 대비한 건물 형태도 됩니다. 아하. 만약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의원 내각제를 신설한다라면요. 네. 채택을 한다라면 지금 본회의장이 하원 회의장이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예산결산특위위원회 회의장이 상원 개념에 사실은 이런 어떤 아하. 여러 가지 그 권력 구조 형태를 대비해서 네. 지금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구조 역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원제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네. 설계가 됐던 거군요. 네. 자, 그런데요. 이 사실 개헌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그동안 쭉 있어 왔지만 아까 캐비넷에 어마어마한 자료가 잠자고 그렇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자, 성과가 통 없었어요. 어떤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봐야죠.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임기가 크게 줄어듭니다. 뭘 채택하더라도. 네. 그 과거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임기를 보장한다라면은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역시 대폭 줄어드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좀 약간의 설명을 곁들이면요. 만일에 개헌을 통해서 이원집정부제를 하겠다라고 채택하고 이거를 차기 정부에 도입하겠다라고 네. 했을 경우 일단 새로운 요즘 한참 논란이 있던 국회 원구성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총리를 새로 뽑아야 되죠. 그러면은 지금 국회가 20대 국회가 해산이 되고 다시 해야 되겠죠. 네네. 이렇게 되면 역시 임기가 절반 정도가 줄어들게 네. 되죠. 역시 대통령제 4년 중임제 한다 그래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제와 국회의원의 임기를 동일시 출발해야 되니까 임기를 마쳐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차기 대통령 선거가 내년 12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경우에 2018년 4월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게 된다는 네. 거죠.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임기 절반이 없어지는 거죠. 과거 아하. 이런 저래가 있었죠. 87년 우리가 이른바 87년도 개헌할 때 네. 그 당시 12대 국회의원 임기가 1년 줄은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네. 그 이전에 1980년 개헌 때 10대인가 11대 어간으로 네네. 기억이 기억이 되는데 그때 국회의원 임기가 1년 7개월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국회의원 임기를 다 보장하자라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 개헌을 해서 이거를 차차기 정부부터 적용하자라는 네. 총의가 모여졌다라고 한또 일단 지금 대통령제에선 임기가 5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3년 정도가 깎이게 되는 겁니다. 아하. 실제 한 2년 정도 그 네.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2020년 4월에 총선이 열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차차기 한다면 20대 대통령 선거는 2019년 12월에 열려야 됩니다. 이런 좀 장단점이 있고 네. 현실적 이유가 있는데 큰 틀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그 논의의 틀에 몸담고 네. 있는 여야 의원들이 이런 후세들을 위해서 예. 그 어떤 용단을 해야겠네요. 용단을 낼 필요가 있겠죠. 네. 어느 국회든 혹은 어느 정부든 희생이지만 역사를 위한 희생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용단의 필요가 있는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박사였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